구정 연휴를 사흘 앞둔 2026년 2월 12일 한국 증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삼성전자 주식 2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우산주까지 합치면 2조 원입니다. 여러분, 2조 원입니다. 하루에 말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산 가격이 주당 17만 8천 원입니다. 불과 작년 말만 해도 5만 원대였던 주식입니다. 1년도 안 돼서 3배 반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더 비싼 가격에 오히려 더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외국인이 바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고민입니다. 작년 말 5만 원에 샀던 분들은 지금 3배 수익입니다. 팔아야 할까요? 더 들고 가야 할까요? 그런데 외국인은 지금 2조 원씩 쓸어 담습니다. 개인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비싸게 받아줍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도대체 외국인은 무엇을 보고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이 구정 연휴 전 삼성전자에 2조 원을 쏟아붓는 숨겨진 이유를 파헤칩니다. 당신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2월 12일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 삼성전자입니다. 금액이 얼마일까요? 1조 8천억 원입니다. 하루에 말이죠. 우선주까지 합치면 2조 원을 넘어갑니다. 2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중소형 상장사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이 돈을 단 하루 만에 삼성전자 한 종목에 쏟아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17만 8천 원에 샀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5만 원대였습니다. 석 달 만에 3배 반이 오른 가격입니다. 보통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집니다. 외국인도 이익 보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대량 매수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난주 내내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느 날은 5% 빠지고 다음 날은 6% 오릅니다. 개인들은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았습니다. 차익 실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달랐습니다. 구정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왜일까요? 외국인이 갑자기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만을 보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계산적이고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외국인은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투자합니다. 그들이 본 숫자는 무엇일까요? 그 숫자 속에 삼성전자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5만 원대였습니다. 현재 17만 8천 원입니다. 1년도 안 돼서 3배 반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심합니다. 88만 8천 원입니다. 역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두 회사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시가총액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한국 증시의 거의 절반이 이 두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코스피 바닥이 2200이었습니다. 지금은 5500입니다. 역시 2배 반입니다. 주가가 3배 반 올랐으니 당연히 비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서 번 돈이 얼마일까요? 85조 원입니다. 올해 전망치는 얼마일까요? 200조 원이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2.5배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역시 2.5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2배 반 늘어나는데 주가도 2배 반 올랐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이익을 따라간 것뿐이라는 겁니다. 거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봐야 합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입니다. 삼성전자가 8배입니다. SK하이닉스가 6배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을까요? 더 높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올랐는데도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낮아졌다는 겁니다. 코스피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PER이 낮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낮아졌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외국인이 지금 사는 이유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론도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D램을 만들고 낸드를 만들고 HBM을 만듭니다. 경쟁사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PER은
얼마일까요? 15배입니다. 삼성전자는 8배, SK하이닉스는 6배인데 말이죠. 같은 일을 하는데 마이크론은 15배입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통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달러 표시 주식입니다. 미국 회사니까요. 삼성전자는 원화 표시 주식입니다. 한국 회사니까요.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을 더 선호합니다. 안전하니까요. 원화 자산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적을 내도 한국 회사는 할인받습니다.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같은 돈을 버는 회사인데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쌉니다. 삼성전자 PER 8배, 마이크론 PER 15배, 거의 절반입니다. 외국인 눈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박앤세일로 보입니다. 게다가 실적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이 100조 원 넘습니다. SK하이닉스도 1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마이크론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배류에이션은 마이크론이 2배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조 원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원래 경기 순환주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 잘 벌다가 나쁠 때는 적자도 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영업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멀티플을 높게 주기 어려웠습니다. 언제 또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요. 보통 2, 3년 사이클입니다. 2년 좋다가 1년 나쁘고 다시 2년 좋아집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고 PER 구간에서 사고 저 PER 구간에서 팔아야 했습니다. 역발상입니다. 잘 벌 때 PER이 낮으니까 그때 사고 못 벌 때 PER이 높으니까 그때 팝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혁명입니다. 2022년 말 챗GPT가 나왔습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필요합니다. GPU에는 HBM이 붙습니다. HBM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일까요? 딱 3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게 전부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과거처럼 2, 3년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길어질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멀티플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경기 순환주가 아니라 성장주 아니야? 그럼 PER 8배는 너무 싼 거 아니야?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HBM2입니다.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앞섰습니다. HBM2, HBM3, HBM3E 모두 하이닉스가 먼저 양산했습니다. 엔비디아 물량도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는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HBM4는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역전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근 HBM4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주목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이제 하이닉스 따라잡는 거네? 그럼 지금 PER 8배는 완전 저평가 아니야? 계산기를 다시 두드립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원화로 사야 합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는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꿉니다. 여기서 환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환차익을 봅니다. 주가 상승에 환차익까지 더해지면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손을 봅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율을 항상 봅니다.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니까요.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주가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얻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삼성전자 주가가 5.7% 올랐습니다. 8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내려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두 가지 수익을 다 챙긴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냥 주가만 봅니다. 올랐네, 내렸네만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다릅니다. 주가, 환율, 밸류에이션, 실적 전망을 다 계산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올랐는데도 여전히 싸기 때문입니다.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싼 걸 삽니다. 그들의 계산기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쓸어 담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올랐는데도 여전히 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작년 영업이익 합계 85조 원입니다. 올해 전망치 합계 200조 원 넘습니다. 2.5배입니다. 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역시 2.5배입니다. 똑같습니다. PER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주가가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낮아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됩니다. 이익이 주가보다 더 빨리 늘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이걸 봅니다. 아, 이거 주가는 올랐지만 실제로는 더 싸졌네? 그럼 지금 사야지. 마이크론과 비교해 볼까요? 마이크론 PER 15배, 삼성전자 PER 8배, 거의 절반입니다. 같은 일 하는데 절반 가격입니다. 게다가 실적은 삼성전자가 더 좋습니다. 영업이익 100조 원 넘습니다. 마이크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절반입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이 보는 기회입니다. 환율 효과까지 더하면 주가 상승, 환차익, 저평가 해소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삼성전자는 지금 완벽한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2조 원을 쏟아붓는 겁니다. 구정 연휴 전에 말이죠. 왜 연휴 전일까요? 미국 시장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립니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립니다. 11만 원까지 나옵니다. 지금 17만 원대인데 11만 원은 아직 멀었죠? 아닙니다. 영업이익 200조 원 시대가 오면 PER 8배로도 충분히 갑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느 날은 5% 빠졌습니다. 다음 날은 6% 올랐습니다.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대응이 놀랍습니다. 빠질 때 샀습니다. 오를 때 팔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교과서 같은 투자입니다. 매기 자금도 엄청납니다. 110조 원입니다. 증시 주변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달랐습니다. 최근까지 순매도 기조였습니다. 한국 주식을 별로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더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뀝니다. 2월 12일 하루 만에 2조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붐이 계속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합니다. HBM 가격이 오릅니다.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1만 원, 현재 17만 원대에서 아직 6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PER 8배, 마이크론의 절반, 영업이익 전망 200조 원, 목표 주가 11만 원, 환율 방어 효과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 전 대량 매수합니다. 개인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비싸게 받아줍니다. 누가 맞을까요?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맞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주가는 5.7% 올랐습니다. 8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매수 2조 원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를 봐야 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5,500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를 차지합니다. 반도체가 더 오르면 코스피는 6,000을 넘어갑니다. 정구가 말한 코스피 5,000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다음은 6,000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갈까요? 답은 바로 이겁니다. 영업이익 200조 원 시대가 오면 PER 8배로도 20만 원은 갑니다. 지금 17만 원대에서 20%더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이크론처럼 PER 15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40만 원입니다. 지금의 2배 반입니다. 불가능할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외국인 대량 매수가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달러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원화 가치가 오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듭니다. 삼성전자 PER이 올라갑니다. 8배에서 10배로, 10배에서 12배로, 마이크론 15배까지는 못 가도 12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30만 원입니다. 외국인은 이걸 보고 지금 사는 겁니다. 17만 원대에서 사서 30만 원에 팔면 70% 수익입니다. 게다가 환차익까지 더하면 100%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이 2조 원에 쏟아붓는 이유입니다. 주가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올랐는데도 여전히 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AI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2022년 11월 챗 GPT가 나왔습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AI 경쟁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모두 AI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AI를 도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GPU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필요합니다. GPU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GPU에 메모리를 붙여야 합니다. HBM입니다.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HBM이 없으면 GPU는 무용지물입니다. HBM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일까요? 딱 3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게 전부입니다. 전 세계 AI 산업이 이 세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합니다.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HBM 가격이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도 계속 오릅니다. 영업이익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 40조 원, 올해 전망 100조 원 넘습니다. 2배 반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 극적입니다. 작년 45조 원, 올해 전망 100조 원 가까이, 역시 2배 반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영업이익만큼만 올랐습니다. 이익 증가를 주가가 따라간 것뿐입니다. 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티플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국인 눈에는 이게 기회로 보입니다. AI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HBM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납니다. 주가도 계속 오릅니다. 외국인은 이 흐름을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0대 직장인 김 씨. 작년 12월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주당 5만 원대였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0주를 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주가 17만 원대입니다. 1,000만 원이 3,500만 원이 됐습니다. 석 달 만에 2,500만 원 수익입니다. 250%입니다. 김 씨는 고민합니다. 팔아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벌었어. 이익 실현에 또 빠질 수도 있어. 그런데 외국인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2조 원씩 쓸어 담습니다. 김 씨가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비싸게 사줍니다. 누가 맞을까요? 숫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 100조 원. PER 8배면 얼마일까요? 시가총액이 800조 원입니다. 현재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약 20만 원입니다. 지금 17만 원대는 여전히 쌉니다. PER 10배를 준다면 25만 원입니다. 12배를 준다면 30만 원입니다. 외국인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17만 원대에서 삽니다. 김 씨는 팔까 말까 고민합니다. 외국인은 고민 없이 삽니다. 누가 더 현명할까요?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AI 붐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숫자가 외국인 편입니다. 영업이익 200조 원, PER 8배, 마이크론의 절반 밸류에이션, 환율 방어 효과, 모든 조건이 외국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2조 원을 쏟아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숫자를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정말 100조 원을 넘을까요? 분기마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체크하십시오. 컨센서스와 비교하십시오. 예상보다 좋으면 주가는 오릅니다. 예상보다 나쁘면 주가는 빠집니다. 전망치가 맞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HBM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엔비디아 실적을 보십시오. GPU 판매가 늘면 HBM 수요도 늡니다. AI 투자가 계속되는지 지켜보십시오. 두 번째, 밸류에이션을 비교하십시오. 삼성전자 PER 8배가 싼지 비싼지는 상대적입니다. 마이크론과 비교하십시오. 마이크론 PER이 15배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쌉니다. 격차가 좁혀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삼성 PER이 8배에서 10배로 오르면 주가는 25% 오릅니다. 12배로 오르면 50% 오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을 주목하십시오.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면 디스카운트는 줄어듭니다. 세 번째,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이 계속 사면 주가는 오릅니다.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순위를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계속 1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가 이어집니다. 2조 원이 3조 원이 되는지 지켜보십시오. 반대로 순매도로 돌아서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급이 답입니다. 외국인이 사면 따라 사고 팔면 따라 파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구정 연휴 전 삼성전자를 2조 원어치 쓸어 담았습니다. 주가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올랐는데도 여전히 싸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5만 원대에서 지금 17만 원대입니다. 3배 반 올랐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작년 40조 원에서 올해 100조 원 이상입니다. 역시 2배 반입니다. 주가는 이익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PER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마이크론은 PER 15배입니다. 삼성전자는 8배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AI 혁명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길어집니다. 과거처럼 2, 3년 주기가 아닙니다. HBM 수요는 폭발합니다. 공급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곳뿐입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HBM2에서 삼성전자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경쟁에서 따라잡을 기회입니다. 외국인은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지금 삽니다. 환율 방어 효과까지 더하면 일석이조입니다.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삽니다. 누가 맞을까요? 숫자는 외국인 편입니다. 영업이익 200조 원 시대에 PER 8배면 20만 원입니다. PER 12배를 받으면 30만 원입니다. 지금 17만 원대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외국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켜볼 것인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십시오. 분기 실적을 체크하십시오. 밸류에이션을 비교하십시오.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십시오. 숫자가 답을 알려줄 겁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의 2조 원 매수가 기회일까요? 아니면 경고 신호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